제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회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 와서 그냥 잠드는, 그러니까 정말 톱니바퀴 같은 삶이었는데 잠깐 좋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 가치를 보고 좀 맹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중단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어디냐면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파리입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우리 오늘 멋진 디자인 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 기막힌 스토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재원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원이라고 하고요. 한국 나이로 30살, 94년생이고 지금 파리에서 어학연수하면서 디자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30살이고 파리에서 디자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생존 취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20, 30대에 각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상을 오늘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저하고 같이 한 학생들을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와, 이 파리에서 진짜 이 현란한 옷을 보고 제가 깜짝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되게 신선하고 오늘 저희가 또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얘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30살에 파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를 나오셨죠? 네네. 네, 근데 성균관대를 중퇴하고 지금 파리에 여기 왜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나갔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다른 인문계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술 쪽은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스스로 좀 답을 못 내린 거죠. 학교에 다니면서. 그래서 학교가 아닌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고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뭐 이제 회사도 다니고 혼자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미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그 예체능 계열 쪽에서 미대 쪽에서 그러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잡을 찾아가는 그 경로가 어떻게 돼요? 보통 미술하는 사람들이 일단 손재주도 많고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많다 보니까 미술을 했던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드는 거를 능력을 살려서 뭐 작가가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뭐 일러스트를 한다던가 뭐 웹툰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공방 같은 걸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아동 미술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보다는 다들 자기 개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원 씨는 미대까지 가서 미술을 물론 좋아했으니까 가셨겠죠. 네네. 그러면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해봤는데 이게 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저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미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들 보통 내가 미술이 좋아 해가지고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낙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 게 거의 제 미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학교에서는 뭔가 작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 회화를 해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학교에서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면 어떻게든 이제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작가들이 30대나 40대 돼서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밖에 있는 작가들을 보면서 이제 투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내가 과연 좀 괜찮은 성인으로서 예술 작업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시다가 나 이게 아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학년 1학기 정도까지 다니다가 이제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좀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랑 조금 약간 안 좋게 좀 싸우기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일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제가 계속 다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동시에 사람들한테도 이제 치이면서 그만두게 된 뭔가 그 마음을 먹게끔 좀 더 이렇게 밀어붙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학교를 그냥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극단적인 상황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다가오니까 또 더 과감하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결정이 그 쉽지가 않은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만두고 네네. 뭐 이것저것 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채널 이름이 그래도 생존 취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니 아무리 내가 미술이 예를 들어서 이 정리미가 떨어지고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즘 한 기 미술인데 그걸로 생계를 뭔가 유지해야지 다른 걸로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 아까 전에 그 대학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그리는 게 좋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런 창작 활동이 좋았던 사람인 거지 사실은 내가 미술 작품 보러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한다던가 뭐 고흐가 어떤 작업을 그렸었고 역사가 어떻고 미술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건 또 별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갑자기 그만뒀을 때 내가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도 어떤 걸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나는 뭔가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좀 못 찾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그냥 알바하면서 좀 허송세월 보내고 그랬던 때가 좀 길었죠. 거의 한 1년. 얼마나?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한 7, 8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알바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형이 같이 사업을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사업을 오케이 할 거야 딱 그랬어요? 네, 창업을 한다는 거에 사실 엄청난 관심은 없었는데 방황하고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들어온 기회니까 그냥 잡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거기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스타트업이 그때 그 아이돌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에서 할 수 있는 뭐 포토카드라던가 어떤 부수적인 사업 같은 거를 연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에 거의 이제 활성화됐던 시장이 아니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부터 뭐 컨텐츠 이제 아이디어 짜는 거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나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미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뭐 연출적인 부분, 연출과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하고 업무 메커니즘 같이 이제 이 회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창의적인 부분은 다 제가 담당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일을 하시다가 네.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얼마나 일하고 그만뒀어요? 한 3년 정도, 오. 3년 꽉 채워서 딱 퇴사했던 것 같아요.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혹시? 그만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사실 두 번째 이유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첫째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저희가 알바생들을 가끔 뽑는데 대표님, 이사님이 알바생들을 좀 뭐 과감히 자른다던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저희와 그래도 나름 창업 멤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조금씩 깨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창업 멤버로서 저희가 받는 어떤 권리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조금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던 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네, 그래서 2년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조금씩 내 길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회사 말고 이외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염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도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능력을 조금씩 인정을 해줘서 내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된 좀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1년이나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뭐 투명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어느 회사나 사실 조금은 있는 거지만 그 외적인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직장인은 뭐 그래 뭐 현실에 맞춰서 생각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또 다른 데를 가서 뭔가를 또 지금 계획한 대로 뭔가를 배우고 싶었다거나 뭐 네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은 저는 그 2년 반 정도, 3년 정도 일하면서 이 회사에서 거의 힘든 적이 많이 없었던 게 제가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100시간이요? 네, 일주일에 거의 꾸준히 100시간씩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회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 와서 그냥 잠드는 그러니까 정말 톱니바퀴 같은 삶이었는데 아 잠깐 미안해요. 네. 근데 그렇게 주 100시간을 갈아 놓는데 네. 왜요? 더 큰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사실은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분명히 제가 언젠가 좀 지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신뢰가 어긋나고 다른 삶을 생각하기 이전까지는 힘들지 않았던 게 제가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뭔가 창작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라는 게 아예 1도 없던 그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던 게 어느 순간 어플이 만들어지고 어디 가서 이제 투자도 받고 그런 식으로 점점 굴러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예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의 창작 작업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의 진짜 자식 같고 내가 이거를 잘 키워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나의 창작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는 또 다른 창작욕을 좀 해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열정을 생기게끔 저로 하여금 열정을 생기게끔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시간을 갈아 넣을 수 있었고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원 씨의 생존 전략은 뭐였어요? 그냥 여기에 나를 그냥 언젠가 갈아 넣고 이게 내 창작물로서 뭔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바라봐주는 그거였어요? 네네.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성공시키게 되면 이 회사로 통해서 뭐 인터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회사를 키워냈으니까 뭔가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또 보일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창업 멤버들은 다 주식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미래의 가치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뭐 금전적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정말 성공했을 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뭐 좋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 가치를 보고 좀 맹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 생각같이 그냥 막 순진해서 그냥 막 일만 좋아서 한 게 아니네요. 네. 그냥 뭔가 미래를 다 봤네. 미래가 좀 미래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